네, 안녕하십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번에 6월 평가원이 작년에 6월 평가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은 기본적으로 작년 6월 평가원 때는 또 작년 수능 때는 영어를 진짜 잘해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걸 빼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거 내가 모르는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친구는 굉장히 좀 압도감이 심해서 힘들었었는데, 올해 6월 평가원 때는 그런 부분 없었어요. 그 커다란 물음표, 내가 영어 잘해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싹 사라졌어.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면 다 맞추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서 체감 난이도도 줄어들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답률 50% 이상, 수험생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틀리는 그런 문제 변별력 지표를 보는데요. 이번에는 6월 평가 딱 6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수능에는 뭐 50% 언저리 합치면 뭐 8개에서 한 10개까지도 볼 수 있어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오답률 70% 이상. 그러니까 학생 중에 70% 이상이 틀리는 그런 문제가 수능 때는, 작년 수능 때는 딱 2문제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쉬워졌죠. 보도 자료를 보면 교과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활용이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주 접한다는 얘기는 쉬운 단어라는 얘기거든요. 쉬운 단어 많이 쓴다. 그러면 쉬운 단어 많이 쓴다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고 또 학생들이 또 평을 들어보면 단어 수준은 항상 쉬웠다. 예, 단어 수는 항상 쉬웠고, 근데 이번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모를 만한 단어들 밑에다 각주를 좀 달아주거든요. 뜻을. 근데 각주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인상 깊긴 했지만 사실은 뭐 단어 수준은 얘네랑 똑같다. 대신에 진짜 영어를 잘해도 너무 생소해서 또 맥락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됐다 보면 싹 사라져서 이번 6월 평가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좀 마음 편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수능까지 쭉 가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원하는 등급 맞고 진짜 부담이 확 주는 그런 시험이 되길 바라지만, 이번 시험에서 눈여겨볼 만한 건 또 그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이 꼭 우리 영어 배점이 3점하고 2점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틀릴 법한 문제는 또 3점이 되고, 잘 안 틀린 문제 2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많이 틀린 문제 보면 또 역배점 2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기본적으로 평가에서 완벽하게 잘 못하고, 그리고 또 최악의 상황 또 대비해야 우리 수능 시험에 가서 좀 안전하게 1등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에서 항상 그 영어를 잘해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추가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뭐 학원을 안 다니시더라도 학생들이 이제 영어 실력 좀 올리려면 그 얘기 잠깐 할 텐데, 영어는 하루에 한 10분, 20분이라도 꼭 투자를 해야 돼요. 많이는 투자 못해도 왜 안 하면 까먹으니까. 알긴 아는데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근데 기억은 하고 있는데 기억에서 찾아야 돼요. 자주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속도가 굉장히 지체가 되고,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영어 공부 아예 놓으면은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주 5일, 주간 동안에는 하루에 지문 2개 정도는 본인의 힘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 해는 꼭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틀리거나 아니면 좀 까다로웠던 거 모아서 하루에 지문 2개씩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면은 영어 학습의 그 점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딱 하나만 추가하면 성적이 막 올라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뭐가 추가가 되면 올라가냐면은 본인이 이제 이거를 다시 봐야겠다 싶은 표현들, 또 내가 잘못했던 판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누적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려고 하면은 이 누적만 해주면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가요. 사실 학생들이 그 영어 1등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 눈앞에 다 스쳐 지나간 상태나 마찬가지인데요. 한 번 더 과거로 돌아가서 이게 다시 내 머릿속에 있나 확인하지 않고 애착을 갖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점수 향상에 좀 걸림돌이 많이 돼요. 이미 다 공부했는데 언젠가 공부했지만 다 까먹은 상태. 이게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공부, 그리고 또 성적 올리는 최소한의 그 공부 양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라인 좀 드린 거고요. 일주일에 모의서 안에 그전에 지문 뭐 5개에서 10개 정도 골라서 하루에 2개 정도, 똑같은 거 다시 봐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하루에 10분이라도 영어 스위치를 켜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 뭐 6월 평가원 제가 보고 또 영어 파이널 수업을 또 기획하게 되는데 자만하면 재수한다고, 저도 이제 자만 많이 하고 또 재수한 케이스인데요.
자, 고등학교 때 정말 더 올라갈 점수 별로 없었는데 시간만 지나면 되겠다. 지겹다. 가만 좀 손을 놨는데 보니까 시간만 지나가지 않고 감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만 죄송한데 자 영어로 좀 자만 means 채소 이렇게 썼는데요. 진짜 자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6월 평가원의 그 오답을 보면 재밌는 게 애들이 영어 실력이 있으면서 틀리도록 이렇게 트랙을 많이 썼는데 그냥 오답이 아니라 출제가 유도한 오답이거든요. 근데 이거 뭐 이전과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딱 두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뭐 우리 자녀분께 전달이 되길 조금 바라기도 하고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1번 빈칸 추론 문제가 있었는데 자, 제가 이제 한글로 적어놨어요. 영어로 적어놓으면 실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현재는 디지털 기기가 삶의 일부분이다. 현재는 디지털 기기는 과거의 육중한 모습과 달리 슬림해졌다. 현재 컴퓨터 아티스트는 컴퓨터를 활용한 예술가는 자 지금 보니까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컴퓨터 아티스트는 자 1번 깨어났다, 2번 인플루언셜 영향력이 있다, 3번 extinct 멸종됐다. 이 정답이 몇 번일까요? 아마 1번이나 2번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1번, 2번 많이 찍어 틀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말은 지금 지문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죠. 그죠? 정답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컴퓨터가 발달했으니까 얘네들도 이제 깨어나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30년 전에 사용했다. 그러나 현재는 컴퓨터가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많이 슬림해져서 갖고 다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굳이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사용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지문을 크게 보고 찾았으면은 컴퓨터 아티스트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요걸 갖다 그대로 쓰시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그럼 몇 번이야? 사용하지 않으니까 3번 extinct 요게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쉬운 차이는 뭐냐면은 스스로 판단하면 틀려. 컴퓨터가 발전했구나. 그럼 깨어나야지. 그게 아니고 컴퓨터 아티스트가 현재 어떻게 사용되지 보면은 이런 말 사용하지 않는다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쓰면은 바로 정답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저희가 수업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집중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octopus, 문어 있잖아요. 저도 문어 숙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문어에 관한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문어가 화가 나면은 색깔이 brown or purple, 갈색이나 자줏빛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쳐 먹는 문어는 막 화가 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1번 becomes brighter, 더 밝아진다. 2번 becomes darker, 어두워진다. 자, 정답이 뭘까요? 네, 1번이 굉장히 좀 개연성이 높죠. 화가 났을 때 막 brown, purple, 갈색 막 이런 색에다가 정상이 되면 밝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정답은 뭐냐면 모른다가 정답.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면 틀린다는 건데요. 물론 지문이 지금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 밝다, 어둡다라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학생들은 밝다, 어둡다라는 말 선택해서 틀리죠. 왜냐하면 brown 그러면 어둡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문에 보면은 brown, purple 나왔지만 이걸 학생들이 보고 말장난인데 이 어둡다, 밝다라는 말 함부로 떠올리면 안 됩니다. 밝다, 어둡다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1번 찍어서 많이 틀리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찾아서 쓰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문 전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어는 평상시에 주변색을 띈다. 근데 화가 나면 brown or purple, 갈색이나 자줏빛이 띈다. 그러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자, 정답은 뭐죠? 찾아보면 주변색을 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고 내려와요. 그러면 1번, 2번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거들떠도 안 봅니다. 바로 지워버려요. 5번에 보시면 can't be seen very easily라고 뭐라고 써있냐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대충 읽다가 그래? 이제 정상으로 들어오면 밝아지길 거야. 제가 봤을 땐 충분한 개연성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수능의 빈칸 추론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 아무도 요구하지도 않고요. 영어가 사실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어떤 뭐 분석을 내려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찾아서 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찾았으면 주변색을 띈다고 그 다음에 정답이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틀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멈춰서 딱 찾아서 써서 오답을 지우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까 전에 정답이 can't be seen very easily라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가 정답인데 들어보세요. 본문에는 주변색을 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정답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 있는 주변색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정답이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면 오답을 지운 데 초점 맞춰야 돼요. 나머지 지우고 나면 그래 그럼 이게 주변색이 맞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초점은 어디 있어야 되면 첫 번째는 찾아서 쓰는 데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답을 지운 데 초점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정답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년이 수능이 지나도 학생들이 왜 정답을 이해 못하는 그런 정답도 있어요. 출제자는 같은 내용인데 독특한 표현을 정답을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럼 정답이 이해는 사실은 뭐냐면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오답을 지운다면 초점 맞춰야 돼요. 수능이 이제 영어가 변별력이라는 탈을 쓰고 정답이네 정답이 이해가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답을 지우고 본능과의 싸움을 하는 거죠. 나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확실하게 지워졌으니 즉 나머지가 정답이 될 확률이 0%니까 나머지를 찍고 넘어가는데 전혀 부대낌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정답에 대한 이해는 살짝 미뤄둬라. 이런 식으로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3, 4번 빈칸 추론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보면은 우리 베토벤 교향곡에서 뭐 다라라덤이라는 멜로디 있잖아요. 그죠? 다라라덤. 요 멜로디가 있는데 첫 악장부터 마지막 악장까지 빈칸한다. 이게 이제 정답이 들어갈 곳이에요. 지문에 보니까 작곡가들은 이러한 단순한 멜로디를 새롭게 활용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또 이 창의적인 측면이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간 말은 뭐냐? 첫째, 이 단순한 반복되는 멜로디에 대한 설명을 갖다 써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뭐냐면은 이 단순한 멜로디를 자꾸만 새롭게 똑같은 멜로디지만 반복될 때마다 새롭게 활용하려고 애쓴다. 이 내용이 이제 정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그런 창의적인 부분이 또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대요.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학생들이 2번하고 5번 선지가 있었는데 2번에 It's played in variety ways.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된다. 그래서 똑같은 멜로디인데 계속 사용이 새롭게 바뀐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근데 5번에 보니까 It's deeply associated with the pleasure. 그러면 자, 이 부분이 또 즐거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왜냐면 둘 다 맞는 건데 어떡하지? 그럼 우리 아이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느냐? 사실은 출제자의 관점은 되게 좀 주관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기출문제에서 보면은 이 빈칸에 위치한 그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빈칸 주변에서 막 칭찬하고 있고 저 위에서는 또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빈칸 주변에서 칭찬하고 있으니까 칭찬하는 얘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롭게 활용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된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만 얘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다시 말해서 2번하고 5번은 합쳐서는 정답이 되지만 5번만 가지고는 정답이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영어 실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어 실력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 여름방학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물며 우리가 그 입시 과정에서 면접 같은 사소한 것도 준비를 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알고 그래서 경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 동안 이 준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수업 내용에서도 보면은 고고학적인 기록은 빈칸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각적으로 참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연구하기 어렵다. 고고학 기록 보면 이게 쓰레기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실제 유물 중심이다. 그러나 많은 추측을 필요한다.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1번에 보면 outdated. 뭐 고고학적 기록 당연히 오래된 거겠죠. 철진한 거기도 하고. 2번은 factual. 사실 기반이다. 그래서 실제 유물 중심이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1, 2번은 많이 찍어서 틀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밑에서는 뭐예요? 시각적으로 연기가 어렵고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제 많은 추측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2번 정답이 아니래. 맞는 말인데 정답이 아니래. 왜냐하면
이 타임에 꼭 필요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불완전하다. 사실 시각적으로 완전하게 연구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이 인접한 내용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출제자 머릿속에 지문에 자 생각해보세요. 영어 지문이요. 손바닥만한 지문이에요. 이거 한글로 잘 번역해 넣으면 진짜 장난감 같은 정말 짧은 지문입니다. 보통 지문의 한 90%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내용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가끔가다 두세 가지 내용이 나오면요. 학생들을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답이 뭐냐? 다 정답인 것 같은데 돌발 상황이 생기죠. 출제자 머릿속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라고 설명서가 안 나오죠.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게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를 확실하게 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인지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평가원 때 또 순서 삽입 문제 학생들이 왜 틀리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단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순서 정하기 3개의 단락을 원래 순서에 알맞게 맞춰라. 섞어놨으니까. 그다음 문장 삽입.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고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문제를 풀 때 이 연결어와 방향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들어오지 않겠지만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야 되는데 순서를 정하거나 앞에 뭔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문장 삽입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 also라는 연결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런 내용을 연결해서 틀렸거든요. 자 나는 고기가 좋다. I love meat. 나는 고기를 사랑한다. Also, I love 삼겹살은 pork belly입니다. 그래서 pork belly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연결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된대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also 보면 또한 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말 또한은 사실 무슨 말든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제자 관점 뭐냐? 영어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우리말로 치면 삼겹살도 좋아라고 해서 뭐도 좋아. 이 조사가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야, 난 삼겹살도 좋아.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데 삼겹살 아닌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고기라는 말 속에는 삼겹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연결시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also가 무슨 뜻인지 알고 또한이라고 해석해서 어울리니까 틀려. 그러니까 이게 영어 실력이 아니라 출제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틀리는 거예요. 이게 좀 난센스죠? also 잘하면 영어 잘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되게 불합리한데 이게 수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순서를 정하는 건데 애들이 선택한 오답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미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둬야 할 일도 그만두지 못한다. 매몰 비용 오류라고. 예를 들어 우리는 끔찍한 인간관계인데도 계속 매무른다. 여태까지 투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인간의 경향을 잘 활용할 수도 있다. 무언가를 지속하고 싶다면 미리 투자를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PT 선생님한테 돈을 많이 내놓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이렇게 연결하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출제자 관점이래요. 이와 같은 인간의 경향, this human tendency라는 게 앞에 지칭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출제자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경향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거예요. 근데 내가 끔찍한 인간관계인데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손해를 많이 본다. 이거 활용하면 망한다 이거죠. 그죠?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봤는데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서 오답을 찍었는데 출제자 관점에서 고개를 딱 꺾어서 보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관점이 전 틀렸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도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출제자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방향, 역방향, 거꾸로 뭐가 나오는지 예측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요즘에 오답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걸 잘 안 하더라고. 이렇게 껴맞춰 보니까 이게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출제자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충분히 아이들의 생각이 맞는데도. 그래서 이 출제자하고 생각의 싱크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번에 서바이벌 모의고사 함께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냥 오답이 아니라 출제자 유도하는 오답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까발려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틀리게 만들어서
시험장에서는 그런 판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 본인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넌 이거 이렇기 때문에 오답해 이거 설명을 잘 안 해줘요. 항상 애매하지만 어쨌든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말로 표현해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틀리게 만들고 연습해서 학생들이 자기 실력 있는 그대로 발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의 수업의 모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이 되면 지문 영어를 진짜 잘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살짝 빼고 아는 것만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이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한 2등급 이상만 돼도 자기가 확실하게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풀면 문제가 풀려요. 보통 요즘 문제가. 근데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압도를 당하는 게 되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거 빼고 아는 것만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어차피 게임이고 퍼즐이니까 한번 놀아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을 갖는. 막히면은 막 가슴 앓으라고 스트레스 받고 어쩌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대비합니다. 이번 6월 평가원 때는 그런 문제가 빠졌지만 그래서 영어를 잘해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제10분의 2분의 1이 되는 그런 경우까지 정확하게 구현한 저의 이제 고난도 빈칸 이 독해 교재 또 고난도 순서 삽입 교재를 통해서 마지막 4달 동안 연습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다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뭐냐면 어떤 판단력에 관한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 해석에 관한 얘기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요번에 쉬운 단어 쓰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봤을 땐 다 보면은 어디서 본 단어예요. 다 아는 단어인데 실제로 내용을 해석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단어를 쉽게 내겠다 그러면 쉬운 단어 쓰는데 변별력은 필요하고 그럼 변별력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쉬운 단어에 학생들이 잘 모르는 뜻을 자꾸 노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번에 학생들이 exceptional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것을 잘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다. 그래서 exceptional example이라고 이제 읽어야 되는데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exceptional 그러면 예외적인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거에 반대 사례인가? 이러고서 막 독해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accommodate 그러면 학생들 또 숙박시키다 수용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뭐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맞춰주다 fit 맞춰주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숙박이나 수용이 아니고. rarely. 자, rarely 그러면 학생들이 또 드물게는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실제로는 안 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정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변별력은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어려운 단어 쓰지 못하고 항상 아이들 기본 단어장인 단어를 쓰면서 이 문제의 품격을 높이게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이 쉬운 단어에 학생들이 잘 모르는 의미를 계속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3의 어휘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 1학기 때도 공부를 했고 반복되는 내용은 많지만 이 제3의 어휘 마지막에 파이널을 대비해서 이 2개, 3개 단어가 뭉쳐져 있는 흔히 말하는 수거라는 것도 포함하고 또 컬로케이션하고 함께 호응되는 그런 표현도 포함해서 마지막에 이걸로 테스트를 계속 돌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생판 모르는 단어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변별력은 정말 잘 아는데 모르는 뜻이잖아요. 그 학생들의 어떤 마음속의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서 제가 그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뭐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영어가 시작된 지 꽤 오래돼가지고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11월 달에 보는 수능보다는 좀 많이 어려운 편이고요. 이번 6월 평가원보다도 어려운 편입니다. 아무래도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의고사다 보니까 틀려야 얘기할 거리가 저희가 좀 생기고 아이들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9월 평가회나 11월 수능을 봤을 때 보는 시험의 느낌이 평상시에 보는 모의고사보다 쉬운 느낌이 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냐면 학생들이 만약에 실력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야 된다 그러면 사실 점수가 안 나오는 과정 뭐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점수가 안 나오면 제일 좋은 거죠. 수능 전날 안 나온 것보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지만 이 출제위원들이 계속해서 이 난이도 유지하는 것 같고 만드는 과정은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면 모의고사 세트를 3, 4세트, 5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중에서 문제를 버려요. 그 버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짜기를 선별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이제 트렌드예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래서 개인이 만드는 그 모의고사하고 품질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능가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이 트렌드에 있어서 맞추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고정제 모의고사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출제 유도한 오답 있잖아요.
그 상황이 그대로 묘사된 걸 집어넣어서 쉬운 문제는 나름대로 굉장히 쉽고 또 어려운 문제는 까다롭지만 그렇다고 출제자하고 싱크를 좀 잘 맞추면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그런 문제여가지고 특화를 시켜서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 맞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수업 시간에 초반 이제 독해만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해설을 하고요. 고정제 모의고사는 따로 과제로 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관리하는 부분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 시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카톡이나 아닌 다른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또 이 공유하는 그런 문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이제 보통 보면 좀 따라오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저는 진짜 단기간에 성적 올려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왜냐하면 제가 항공사 생활하면서 적어도 한두 가지 확실한 길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시킨 다음 해볼래? 그래서 따로 관리하기도 하고 학생이 또 질문 주기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해석을 써오면은 제가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을 줄 때 이제 음성도 녹음해갖고 보내줘요. 그러면 얘가 이제 들으면서 또 다시 하고 이게 보면 학생들이 또 질문할 때 선생님 혹시 이렇게 해석한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기에서 뭐 튜가 왜 뭐뭐 보다로 했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 오면은 제가 이제 답변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판에 그 성적 올려본 그런 경험이 많은데 제가 이제 어차피 그 학원 다닌 거 상관없이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 성적이 빨리 오르는 친구들 올려야 되는데 빨리 오르는 친구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진짜 철저하게 구별해요. 뭐냐면 선생님 이게 왜 이 뜻이에요?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답 보니까 이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뜻이 되는지 굉장히 깊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게 이런 뜻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그 요소를 분석해서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 쉽게 말해서 대충 이거다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모르는 거 취급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본인이 모른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하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하냐면 모르는 걸 아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 모르는 거나 애매한 걸 당장 해결하느냐 아니 좀 이따 해결하냐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모르지만 나중에 물어봐야지 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 수능 끝나고서 계속 미루게 되거든요. 근데 당장 이렇게 문자해서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두 달 내에 원하는 등급도 만들고 성공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이게 뭔지 알겠어 노력하느냐. 물론 해다 보면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 근데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할 정도면 진짜 이 친구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름이 약간 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학생들 공부하는 친구 대부분 하거든요. 이게 전과목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내일로 내가 이걸 아는지 확인하냐.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어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똑같은 거 두 번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분명히 어저께 내가 설명해 줬는데 알겠다고 했거든요. 본인도 필기 잘 해놨어. 근데 다시 보니까 또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전과목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그래서 어저께 물어봤던 거 오늘 또 물어본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얘는 거의 한 달 정도 내 원하는 등급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애착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국어나 수학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공부해 보면은 진짜 전국에서 한 10% 시작해서 0.1% 뚫었는데 보면은 공부는 다 해. 근데 이게 지식을 얻었으면 소중하게 얻었으면 이해를 했으면 이게 다음 날도 있는지 계속 확인해 주는 과정 이게 성적하고 직결되더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그래갖고 학생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힘든다고 하는 학생들 또 절박한 학생들 지도를 하는데 근데 안 쳐가지고 제가 얘가 뭐 다 이해를 했다. 그러면 안 쳐가지고 원하는 스피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읽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이 2등급에서 절대 1등급 못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 만약 2등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이 속도가 안 나온 친구들 진짜 많아요. 마음속에 그 기준을 깨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정도까지 빨라야 되라는 그런 어떤 당위성에 대한 그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야 뭐 해석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물어보면 또 몰라. 자기는 나는 해석했으니까 머릿속에 뭔가 떠올리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려놓더라고요. 진짜 학생들이 정말 각양가지 학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기준을 깨는 거.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문맥을 통해서 자 예측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문맥상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본인이 해석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것까지 알아야 된다. 기준을 깨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학생들이 뭐 저의 수업을 통해서나 아니면 본인의 학습을 통해서나 이게 그 모의고사, 영어 모의고사 풀고 또 오답 정리할 텐데 중요한 건 어떤 표현이나 단어가 잘 있게 되려면요. 하루 이상의 철물 두고 7번 이상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오늘 알았는데 내일 보면 또 모르잖아요. 그거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공부할 맛이 안 납니다. 이런 자세. 그러니까 오늘 몰랐는데 내일도 보면 모를 것이다 생각했는데 진짜 보니까 모르네. 아, 역시 몰랐구나. 이렇게 의연하게. 그리고 말하자면 단어 같은 경우는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와 뜻을 합쳐서 소리 내서 20번 읽겠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고 난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횟수가 채워지게 되면 내게 되는데 근데 단어라는 게 이게 절대 단기가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횟수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내게 안 되는데 그냥 몇 번 또 기억 안 나는데 짜증나니까 또 딴 걸 해버려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어떤 규칙에 따라서 감정을 동요하지 말고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판단 미스.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쉽게 맞췄을 텐데 출제자하고 생각이 달라네.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해줘야 돼요. 본인이 머릿속으로 대충 느끼는 거하고 말로 표현한 거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게 되면 되게 정확한 나는 이럴 때 A라는 판단하지 말고 B라는 판단 해야 되는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스스로 알아내고 모아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클래스에서는 요거를 직접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보고 서바이벌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 다음 시간 진짜 잘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음 시간 잘 볼게요라고 다짐하면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머리에 힘주고 보면 영어 모의고사 잘 보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하고 모의고사 사이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누적해서 공부를 해와라가 아니라 누적해서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이 방학 동안에 공부한 내용이 쌓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성적 올려본 케이스는 뭐 한 54점부터 한 9월 평가원은 54점이었는데 저희 8월 달부터 수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1월 수능 때 한 98점 맞았던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 진짜 놀랍죠. 근데 그런 사례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특징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뜻이 되냐 질문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그걸 절대 미루지 않아요. 당장 나한테 설명해라 이렇게 절박합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것도 다시 물어봐요. 지식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면 사실 전 과목이 다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공부의 우선순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말에 공부의 우선순위는 내가 진짜 하나도 모르는 부분이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항상 물어보지만 헷갈렸던 부분 있잖아요. 얘는 공부하면 바로 성적으로 연결돼요. 왜냐하면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물어보면 계속 많이 물어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제가 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 영어 파이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6월 평가원 영어 실력이 있어도 어떻게 틀리는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만은 재수한다. 저도 이제 대원여고라는 학교 나왔는데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 거의 올라갈 데가 없이 올라갔다가 좀 자만해가지고 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또 못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과정 겪지 않도록 본인이 난 됐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틀리게 만들어서 깨서 흥미를 유도한 다음에 제가 잘 설명해서 학생들 실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고정제였고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